밝기 조절바, 볼륨 조절바의 세로 지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원 UI 8.5에 바로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이 배터리 배경 없는 게 꽤 예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해볼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 UI 8.5 유출 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도 제가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와갖고 영상 시청하시는데 목소리가 조금 거슬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APK도 유출이 됐지만 X를 통해서 여러 팁스터들이 본인들이 설치해서 쓰고 있는 유출 펌웨어를 트윗으로 막 후기들을 올리는 게 있었고 그 글들을 기반으로 오늘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봤을 때 원 UI 8.5에서 커스터마이징 부분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변경된 게 빠른 설정창이 아닌가 싶습니다. 뮤직 플레이어 부분이 4곱하기4까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2곱하기2 정도였는데 4곱하기4까지 늘릴 수가 있고, 토글로 이 중앙에 함께 있던 부분도 별도로 1곱하기1 아이콘으로 빼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와이파이가 2곱하기1이 아니라 1곱하기1, 블루투스도 1곱하기1로 줄일 수가 있고요. 드디어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밝기 조절바, 그 다음에 볼륨 조절바의 세로 지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표시가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거는 뺄 수 있어요. 밝기 조절바랑 볼륨 조절바도 두 개로 분리가 된 상태죠 지금. 그 다음에 가로 상태에서도 이렇게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거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플레이어 영역 같은 경우에도 기본 사이즈가 4곱하기2지만 4곱하기4까지 확장도 되고 4곱하기1, 그 다음에 2곱하기1까지 최소 사이즈, 최대 사이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 UI 7부터 원 UI 8까지는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이렇게 패널들 사이에 순서 변경하는 것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분리도 안 되고요. 토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이 확장 패널 안에 다 위치해 있어야 했고, 밝기바랑 볼륨 조절바도 분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이즈 조절도 안 되고요. 세로로 바꾸는 것도 안 됐고요. 필요 없는 패널들 지우는 것도 안 됐었는데, 이 모든 게 원 UI 8.5에서는 커스터마이징이 더 자유롭게 되게끔 변경이 됐다 보니까 드디어 iOS만큼의 자유도를 갖고 왔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렇게 세로로 지금 밝기 조절바, 볼륨 조절바가 있잖아요. 확장을 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로 돌아가는 이 애니메이션이 또 들어간 게 굉장히 좀 귀엽네요. 디테일함도 챙겼고 그렇게 막 어색한 느낌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볼륨 조절 또는 밝기 조절을 하게 되면은 조절했을 때 애니메이션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합니다. 밝기 조절은 지금 이런 식으로 뜨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이폰이 이번에 iOS 26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다 이렇게 플로팅 형식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하단 내비게이션 바 뿐만 아니라 상단에 있는 이런 메뉴들도 플로팅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죠. 이거를 삼성이 원 UI 8.5에 바로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기존의 원 UI 설정 화면이고요. 왼쪽이 원 UI 8.5의 설정 화면인데 iOS 26과 많이 비슷하긴 합니다. 좌측에 뒤로 가기 버튼 플로팅으로 뜨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검색 메뉴랑 햄버거 메뉴까지 플로팅으로 이렇게 뜨면서 여유 공간을 더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이제 블러 내지는 반투명 느낌의 효과까지 들어가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정 뿐만 아니라 기본 앱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확장됐을 때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스크롤하면서 축소됐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표출이 된다 라는 거고요. 모드 및 루틴에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 뜨고 있는데, 얘는 지금 그림자 효과까지 좀 같이 들어가서 뭔가 살짝 더 3D 느낌이 나게끔 되어 있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의도가 된 건지 버그인 건지 아직까지 모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퀵쉐어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단에 받기, 그 다음에 전송하기가 이렇게 플로팅 형식으로 바가 바뀌었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플로팅으로 되어 있는 게 과연 배경 블러가 실시간으로 잘 들어가냐 라는 점은 실시간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갤러리에서 요 배경 블러가 사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정말 실시간 그대로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알림 애니메이션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있다 라고 하는데요. 나와바를 이렇게 확장했다가 한번 터치해서 앱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애니메이션도 조금 더 개선이 됐다 라고 해요. 요거는 지금 알림창에서 실시간 알림을 눌렀을 때 뜨는 거죠. 둘 다 한번 원래랑 비교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원 UI 8 정식을 먹고 있는 S25에서는 이렇게 터치해서 확장했다가 이렇게 켰을 때 뭔 차이지? 잠깐만, 이게 지금 위젯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중앙에서 뜨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만 원 UI 8.5에서는 지금 이렇게 위젯 나오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확장되게끔 변경이 됐다 라는 거네요. 요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창 요 바운스 효과가 추가로 또 들어갔다고 해요. 알림 자체에 바운스가 더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알림 위아래로도 바운스가 같이 유기적으로 들어가죠. 이게 햅틱 피드백까지 같이 온다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사용하면서 이 UI UX가 굉장히 결합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겠다, 이 알림창 스와이프를 할 때 그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느낌이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설정에서 뭔가 뒤로 가기를 했을 때 이 애니메이션도 새로 생겼다고 해요. 원래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런 애니메이션 약간 아이폰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요거는 한번 실제로 봐야지 더 느낌이 올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화면 녹화 같은 경우에도 나우바로 뜨게끔 변경이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폴더 확장되는 이 애니메이션도 새롭게 추가됐는데 요 아이콘이 재배열이 되는 요런 애니메이션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포착한 건 여기 뒤에 아이콘이 하나 더 숨어있는 요런 느낌도 굉장히 좀 앱들이 뒤에 더 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게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화면도 조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는 그냥 이런 식이죠. 앱이 재배열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떴던 거고, 그 다음에 폴더 세팅 같은 경우에도 없었어요. 폴더 세팅이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진 않았는데 확실히 바뀐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원UI 8에서는 이렇게 구글 스포츠를 비롯해서 뒷배경이 그냥 배경 블러가 들어가지 않은 실시간 알림 나와봐도 많았는데 원UI 8.5에서는 이렇게 실시간 블러가 적용이 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미성에 확실히 신경을 썼다, 블러를 원UI 8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잠금화면에 알림을 카드 형식으로 설정해 놨을 때 드디어 배경 블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많이들 원하셨던 건데 이제서야 들어왔네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배경 블러가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배경 블러가 아니라 그냥 반투명하게 이 효과만 들어가 있었다 보니까 뭔가 좀 전반적으로 아쉽다, 원UI 7부터 그래도 블러를 좀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블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라도 넣어준 게 다행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바 배터리 아이콘에서 배터리 배경 제거 옵션이 생겼어요. 배터리 퍼센트만 없애는 게 아니라 배터리 배경 없애는 것까지 추가가 된 건데, 아니 생각보다 이 배터리 배경 없는 게 꽤 예쁘지 않아요? 배터리 배경이 있으면은 원래 지금 알고 계시는 그 원UI의 느낌인 거고, 배터리 배경을 없애면 이런 느낌인데, 아니 이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일단 기본 폰트로 놓으면은 원UI 산스로 뜨니까 원UI 산스에 또 이 숫자 폰트가 예쁜 편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퍼센트 표시는 조금 작게, 그 다음에 약간 더 투명하게 뜨면서 요 느낌이 전반적으로 이거 예쁘다, 뭔가 커스텀 로고로 예쁘게 잘 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 옵션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금하면 시계 스타일도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다 움직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추가된 거는 이런 식의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스타일로 지금 추가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 스타일에서도 폰트 굵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지금 기본 폰트 또는 스트레치 폰트에서만 폰트 굵기 조절이 가능했던 건데 더 많은 폰트에 이제 굵기 조절이 가능해진 거죠. 이게 움직이는 스타일 말고 다른 폰트에서도 웬만해선 다 되나 봅니다.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되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로그로 촬영한 다음에 포토 에디터로 진입하게 되면은 럿을 이렇게 바로 매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럿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실상 전문가용 미러리스, 전문가용 캠코더 이런 수준까지 기능을 넣어줬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새 리얼타임 럿, 실시간 럿 이런 거를 넣는 게 카메라 제조사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중국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거 넣는 게 조금 유행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에서도 지금 럿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럿 프리뷰 끄기, 스탠다드, 블록버스터, 커밍 오브 에이지, 로맨스, 스릴러 이렇게 기본적으로 럿이 또 제공이 되고 있고, 아마 럿 추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당연하게 돼야 되겠죠. 이 기능은 외부에서 다운받은 럿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APV, 어드밴스드 프로페셔널 비디오 코덱을 통해서 애플의 프로레즈 여기에다가 좀 도전을 한다 라는 건데, APV 코덱이 프로레즈랑 유사한 프로 코덱이지만 용량 효율이 20%가 더 높고 로그랑 HDR을 지원하는 무손실 압축이며 4대4대4 크로마 서버 샘플링까지 지원하고 있고 12비트의 컬러 뎁스를 갖고 있고요, HQ 또는 LQ 프로필을 갖고 있었고 USB-C 타입을 통해 외장 드라이브에 직접 저장하거나 프로모드, 인물사진, 슬로우모션, 타임랩스 촬영에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럿 지원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호라이즌 락, 수평 락 기능과 문서 스캐닝 이런 것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나와봐야지 S26에만 탑재가 될지 아니면은 S25 이하 모델들도 지원을 해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확인된 건 프로 비디오 모드에서라고 하긴 하는데 퀵 패널 좌측에 이런 식의 아이콘이 하나가 생겼죠. 요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난잡하게 뜨고 있던 메뉴가 최소한의 메뉴만 뜨면서 조금 더 넓고 깔끔한 프리뷰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렇게 사진, 앨범, 스토리, 메뉴 4가지로만 딱 떴던 갤러리 앱의 내비게이션 하단바가 플러팅으로 바뀌면서 검색바가 요 밑으로 통합이 됐고요, 스크롤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더 최소화돼서 뜬다는 점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고, 하단 메뉴도 또 변경점이 생긴 게 원UI 8으로 오면서 이미 요 하단 팝업 메뉴가 변경이 됐었잖아요. 원형 톡을 4개, 2 곱하기 1 톡을 4개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원형 톡을 8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즐겨찾기 최근 항목 요거는 지금 살아있고요, 공유 앨범이 안 보이고요, 사진첩 정리도 안 보이고요, 위치 안 보이고요, 휴지통 있고 설정 있고 스튜디오 이동도 있고요, 프라이빗 앨범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프라이빗
프라이빗 앨범 기능이 보안 폴더랑은 또 별개의 기능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iOS 갤러리를 보면 이렇게 가려진 항목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려면은 별도의 생체 인식을 해야 되는 이 기능이 지금 삼성 갤러리에도 One UI 8.5에서 들어온다 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안 옵션이 조금 더 접근성 있게 추가로 생긴다 라는 점은 이용자로서 조금 편리한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전체 화면으로 볼 때의 UI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 라는 거예요. 지금 하단에 지그찾기, 포토 에디터, AI, 공유, 쓰레기통, 휴지통 요것도 지금 플로팅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전, 스마트 뷰, 빅스비 비전, 회전, 메뉴 요것도 플로팅으로 각각 지금 뜨고 있고, 사진 목록마저 플로팅으로 뜨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진을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꽉 채워서 볼 때도 뭔가 이 UI들이 거슬리는 느낌이 아니라 사진에 몰입이 되는 느낌이 들어갔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도 지금 보시면은 다이얼러 화면을 똑같이 비교해 드리면 전화 누르는 게 요거는 뭐 한국향 HD 보이스라서 그렇게 뜨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통화 배경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변경이 됐고요. 색이 반전이 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화기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변했으니까요.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가 여기서도 똑같이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플로팅으로 변경이 됐다 라는 점이고요. 통화 화면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One UI 8은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뜨고 있습니다. 각종 버튼이 이런 배경 안에 한꺼번에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통화 전환 위치가 지금 일로 옮겨졌죠. 원래는 요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측 상단으로 옮겨졌고요. 이 메뉴가 여기로 옮겨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콘들에다가 개별적인 배경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깬다 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키패드를 띄우면은 요거는 뭐 크게 차이가 있는 화면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기 안에 있는 아이콘들도 여기 하나하나씩 지금 다 사각형 배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도 조금 깬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퀵쉐어 수신 화면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약간 색깔이 조금 촌스럽긴 한데 어쨌든 NFC 퀵쉐어라는 기능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아이폰의 네임드랍 이런 느낌으로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보시면 NFC는 애니메이션을 별도로 또 적용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대기산란이라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 옛날 안드로이드 빔 그런 느낌도 들고 갤럭시스러운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긴 한데, 기본 대기산란 그거 말고는 조금 다 촌스러운 느낌이긴 해요. 이거 봐요. 좀 촌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테스트 단계고 빌드 단계고 이런 게 실제로 얼마까지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안 예뻐요. 특히 이 퀵쉐어 로고 나오는 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어쨌든 애니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NFC 기반의 퀵쉐어가 또 등장을 할 거다 라는 게 예고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파일 앱이 또 One UI 8 시절에 이어서 One UI 8.5에서도 대개편이 됐는데, 요거는 제가 구한 APK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메인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또 배경에 약간 은은한 이런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내장 저장 공간 사용량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약간 3D 느낌이 난다. 테두리가 은은하게 약간 3D 효과 느낌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 문서, 다운로드, 설치 파일이 이렇게 가로 형식의 타일로 되어 있었던 One UI 8과 다르게 이렇게 One UI 8.5에서는 원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다운로드는 아예 이 밑으로 빠지면서 다운로드 토글이 빠졌네요. 요 위에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문서 아이콘도 바뀌었고요. 이미지 아이콘, 동영상 아이콘, 오디오 아이콘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아예 다운로드 경로가 바로 뜨게끔 변경이 됐는데, 이게 터치하면은 이것만 딱 뜨게끔 또 바뀌는구나. 필터링도 바로 걸리네요. 저장 공간 관리를 누르면은 요 화면도 바뀌었는데 이건 색이 좀 안 예쁜데? 섞여있는 요 색깔이 그대로 좀 표출이 된 것 같은데, 확장하면 확장하는 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파일 경로 뜨고 있는 이 창도 원형의 배경이 생겼어요. 원형 배경이 생겼고, 이 필터링 하는 것도 원래는 파랗게 테두리가 뜨던 게 파랗게 채워지는 걸로 또 변경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 아이콘도 원래는 이렇게 회색 단색이었지만 노란 색깔로 내 파일 앱 아이콘과 비슷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색 바도 하단에 플로팅으로 뜨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검색창을 띄웠을 때도 원래는 이렇게 검색이 상단에 떠 있었던 게 키보드 바로 위로 뜨게끔 변경이 됐고,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동, 복사, 공유, 삭제, 더보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로팅으로 배경 블러가 들어간 상태로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케어도 모습이 조금 변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콘이 없어졌고요. 글씨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이 약간의 카드 형식으로 변경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도 비슷하게 뒤에 배경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반투명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우측에 조그맣게 뜨던 그래프 바도 아예 하단에 길게 뜨게끔 변경이 시원시원하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날씨도 살짝의 변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날씨 위젯이 이렇게 떴던 건데, 이제 날씨 위젯이 조금 더 자세한 그래프와 함께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거고요. 날씨 앱도 유출 APK가 작동을 해서 제가 한번 실제로 설치를 해봤는데, 제가 설치했을 때는 위젯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뜨고 있지만 날씨 앱을 켰을 때 지금 이렇게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내리다 보면은 꽃가루 지수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지수는 그대로 보여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화면마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
라는 점이 원UI 8.5의 변경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X를 통해서 많이 유출되고 있는 원UI 8.5에 대한 정보를 한번 싹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유출 펌웨어를 구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던 점이 조금 저도 아쉽긴 합니다만, 이게 베타가 시작이 될지 아니면 그냥 내년 상반기에 바로 업데이트가 될지 이런 것도 아직 방향성이 유출된 건 없어요. 일단 확실한 건 이게 진정한 원UI 8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풀체인지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 업데이트를 제가 지금 분석한 것도 아니고 유출만 갖고 얘기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변경점이 있었다는 얘기는 정말 최적화만 잘 되면 이거는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지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